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는 당신이 공유해주신 자료들, 이걸 바탕으로 해서요. 2025년부터 2040년까지 이어지는 차세대 HBM 기술 로드맵에 대해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. 특히 그 AI 시대 데이터 처리 요구가 막 폭증하잖아요. 이걸 만족시키기 위한 HBM6부터 HBM8까지 그 혁신적인 구조 변화, 여기에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현재 AI 연산에서 가장 큰 병목 현상 중 하나가 바로 이 메모리 대역폭하고 용량의 한계죠. GPU 안에 있는 온칩 대역폭하고 비교하면 사실 HBM은 아직 한 110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. 110 수준이요. 생각보다 차이가 크네요. 네.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서는 이런 한계를 넘어서 미래 AI 시대를 열어갈 차세대 HBM 기술의 핵심 아이디어들,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. 좋습니다. 그럼 HBM6부터 시작해 볼까요? 여기 보니까 용량이랑 대역폭을 크게 늘리려는 목표가 아주 인상적인데요. 특히 쿼드 타워 HBM 구조, 이게 좀 눈에 띄네요. 네, 그 쿼드 타워 HBM, 이건 베이스 다이 하나 위에다가 D램 스택을 4개, 그러니까 2x2 배열로 배치하는 구조입니다. 2x2요? 그럼 기존 HBM4 두 개랑 비교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? 네, 비교해보면 메모리 용량은 한 2배 정도, 예를 들면 256GB까지, 그리고 대역폭은 약 50%, 한 6TBS까지 향상시키는 걸 목표로 하죠. 와, 6TBS. 이게 단순히 용량만 늘리는 차원이 아니고요. 베이스 다이 자체의 구조적인 복잡성을 높여서라도 한계를 돌파하겠다, 이런 시도인 거죠. LLM 같은 AI 모델 추론 성능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근데 이렇게 막 쌓고 복잡해지면 기존의 실리콘 인터포저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? 당신이 주신 자료에도 하이브리드 인터포저 이런 개념이 나오던데요. 네, 정확히 보셨습니다. 그 실리콘 인터포저는 아시다시피 크기가 커지면 비용 문제, 수율 문제, 또 그 워피지 문제 이런 데에 부딪히거든요. 휨 문제. 네. 네, 그래서 글래스 인터포저하고 실리콘을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이 제시되는 겁니다. 유리랑 실리콘을 같이 쓴다고요? 네, 그러니까 넓은 영역의 모듈 간 연결은 유리가 담당하고 어... 고대역폭이 꼭 필요한 GPU랑 HBM 간의 짧은 연결 있잖아요. 네. 거기는 이제 실리콘 브릿지나 얇은 실리콘층 같은 걸 쓰는 방식이죠. 아하. 유리가 또 신호 손실이 적어서 고속 전송에 유리하고 비용 효율성도 좀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데이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는 노력도 보이는데요. HBM 가까이에 L3 캐시를 둔다거나 아니면 여러 HBM을 직접 연결하는 네트워크 스위치, 뭐 이런 아이디어 말입니다. 네, 그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L3 캐시를 인터포즈에 내장하면 HBM에 접근하는 빈도 자체를 줄일 수 있거든요. 그럼 실질적인 대역폭이랑 성능이 올라가고 에너지 효율도 당연히 개선되죠. 네네. 그리고 HBM 네트워크 스위치는 여러 HBM 간의 직접 통신 경로를 열어주는 거예요. 특정 HBM의 병목이 막 몰리는 걸 막고 시스템 전체의 대역폭 활용률이나 확장성, 이런 걸 높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. HBM6가 이런 구조적인 혁신에 집중한다면 HBM7 이후 세대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예 다른 종류의 메모리까지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정말 흥미롭습니다. 당신 자료에서 HBF나 LPDDR 통합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하이 밴드위스 플래시 메모리가 등장하는 건데요. 이게 HBM하고 비교하면 잠재적으로 10배에서 20배까지 더 큰 용량을 제공할 수 있어요. 10배에서 20배요? 와. 네. 그래서 HBM은 활성 데이터, 그러니까 자주 쓰는 데이터를 처리하고 HBF는 그 거대한 모델 가중치를 저장하거나 스트리밍하는 식으로 서로 역할을 나누어서 용량 한계를 극복하려는 거죠. 분업을 하는 거군요. 그럼 그 스마트폰에 주로 쓰이는 LPDDR을 쌓는다는 아이디어는 어떤 장점이 있나요? 그것도 비슷한 맥락인가요? 네, 3D 스택 LPDDR 역시 대용량 온패키지 메모리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입니다. 이것도 TSV 기술로 LPDDR을 쌓아 올리고요. 이걸 GPU나 HBM과 함께 아주 큰 면적의 글래스 인터포저 위에 통합하는 거죠. 이렇게 되면 GPU 입장에서는 HBM하고 LPDDR을 그냥 하나의 큰 메모리 풀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러면 호스트 메모리, 그러니까 시스템 메인 메모리에 접근할 때 생기는 지연 시간이나 전력 소모를 확 줄일 수 있어서 대규모 모델 처리에 훨씬 유리해지는 거죠. HBM7 이후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이종 메모리 통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
그렇군요. 그런데 이렇게 집적도도 높아지고 성능도 막 올라가면 필연적으로 열 문제가 엄청 심각해질 텐데요. 당신의 자료를 보니까 냉각 기술에도 아주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던데요? 네, 그렇습니다.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. 특히 HBM은 3D로 쌓아 올린 구조잖아요. 그래서 수직 방향으로 열이 잘 빠져나가질 못해요. 냉각이 아주 어렵습니다. 아, 구조적인 문제군요. 네. 그래서 HBM7 이후 세대에서는 기존 방식만으로는 부족해서 칩 내부에 직접 냉각수를 흘리는 인베디드 쿨링 방식, 그리고 HBM 스택 내부에 수평 방향으로 열을 빼낼 수 있는 경로, 이걸 히트 트랜스미션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추가하는 혁신적인 냉각 구조가 필수가 될 겁니다. 와, 칩 안에 냉각수가 흐른다고요? 네, 그 정도로 열 관리가 앞으로는 HBM 성능하고 수명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될 거라는 거죠. 정말 대단하네요. 이 모든 복잡한 기술들을 실제로 구현하는 설계 과정 자체도 어마어마한 도전일 것 같습니다. 이러면 정말 AI의 역할이 중요해지겠는데요. 네, 맞습니다. 최적의 칩 배치, 배선, 또 신호 및 전력 무결성 분석, 이런 고려해야 할 변수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. 이 복잡성을 이제 사람의 능력만으로는 감당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강화학습이라든지 생성형 AI 같은 기술을 활용해서 설계 과정을 자동화하고 최적의 해법을 찾아내는 AI 에이전트의 도입이 이제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AI가 더 이상 그냥 보조도구가 아니라 차세대 HBM 설계 혁신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되는 겁니다. 와, 오늘 당신이 공유해주신 자료를 통해서 차세대 HBM 로드맵을 쭉 살펴보니까요. 이게 단순히 성능만 높이는 걸 넘어서서 구조적인 혁신, 또 새로운 소재나 다른 종류의 메모리를 통합하는 거, 냉각 기술의 진화,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기반 설계까지 정말 다방면에 걸쳐서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차세대의 HBM 기술이라는 게 결국 AI 시대의 그 메모리 벽을 넘기 위한 반도체 기술의 어떤 총체적인 도전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이런 다양한 혁신들이 앞으로 어떻게 현실화되어서 당신이 관심을 가질 만한 미래 AI 컴퓨팅을 어떻게 뒷받침하게 될지 계속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. 이 정보가 당신에게 유익한 통찰을 주었기를 바랍니다.